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지난 1월 6일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는 육군의 날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군사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지상군과 탱크 및 기타 군용 차량이 퍼레이드에서 행진했으며 항공기 및 헬리콥터 편대는 상공을 가르며 퍼레이드를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의 군사 퍼레이드에 한국산 장갑차가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이라크의 육군의 날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 한국산 최신 장갑차가 처음으로 모습을 보였다고 지난 15일 보도했습니다. 주인공은 프로모터 DAPC-2 사륜형 장갑차입니다. 이라크 육군의 날 100주년을 기념한 군사 퍼레이드는 지난 6일 엄중히 방호된 그린존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퍼레이드에는 탱크와 군용 차량, 전투기와 헬기 등이 대거 동원됐는데 여기에 프로모터 DAPC-2가 참가했다고 디펜스 블로그는 전했습니다. 디펜스 블로그는 프로모터는 대지 전공이 포드 자동차 F550 차대를 발판으로 개발한 병력 수송 장갑차로 주로 경찰과 특공대, 특수대응부대와 법집행 기관용으로 설계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방호 성능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규격인 스탄 4569 수준이고 여러가지 무기 플랫폼으로 개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 좌석은 고객의 주문에 따라 맞출 수 있으며 표준형은 운전수와 지휘관 및 병력 8명이 앉을 수 있는 10개의 좌석이 설치되어 있다고 디펜스 블로그는 덧붙였습니다. 대지전공은 1975년 설립된 특장차 전문 업체입니다. 유류 탱크 등 전문 수송 특장차와 환경 관련 특장차와 건설 장비, 특수용도인 시위 진압용 물대포차와 장갑차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대지전공은 프로모터는 시위 진압과 VIP 이전 등을 위한 경장갑 차량인 탐보라의 파워와 방탄 성능 등 모든 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프로모터는 10명에서 12명이 탑승하며 타이어가 터지더라도 일정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넌플랫 주행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방탄 성능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탄복 등의 방어력 시험에 관한 권위와 공신력을 가진 미국 법무부 산하 연구소의 최고 수준인 레벨 4의 방어력을 갖고 있다고 회사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옵션으로 포탑과 발사관, 타이어 공기압 조절 장치가 제공된다고 설명했고 실제로 이라크에 제공된 차량에는 기관총을 거치한 포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다음은 미국이 MQ-9 드론을 활용해 잠수함을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무인 항공기 MQ-9 리퍼를 개발 제조 중인 제너럴 아토믹스는 미 해군과 공동으로 MQ-9을 활용하여 잠수함 사냥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너럴 아토믹스는 미 해군과 공동으로 소노부이를 탑재한 MQ-9 블럭포를 사용해 모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시험을 지난해 11월에 실시하였으며 투하한 소노부이가 수신한 수중음향 신호를 MQ-9이 중계해 캘리포니아주 유마 시험장에 송신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너럴 아토믹스사는 무인 항공기를 사용한 모의 잠수함 추적 시험은 세계 최초 시도이며 이번 테스트의 성공으로 MQ-9을 활용한 대잠 능력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테스트에 주목하고 있는 허드슨 연구소의 시니어 연구원을 지낸 전직 해군 장교인 브라이언 클라크도 PASA에 의한 대잠전은 운용비가 비싸기 때문에 무인 항공기를 활용하면 전체 임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가격이 저렴한 드론을 이용하면 고가의 PASA 대잠 초계기를 이용하여 소노부표를 운반할 필요성은 없어질 것이며 여러 개의 MQ-9을 사용할 수 있다면 후방에서 안전하게 작동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너럴 아토믹스사가 개발한 소노부이 디스펜서 포드는 A 사이즈의 소노부이를 최대 40개까지 수납할 수 있고 MQ-9BC 가디안은 디스펜서 포드를 준 날개 아래에 최대 4기까지 휴대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크 씨가 지적하는 대로 복수의 MQ-9B를 동시 운용하면 PASA 대잠 초계기에서 소노부표를 휴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한 MQ-9B는 공체 하단에 해상 감시용 레이더까지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MQ-9B에 탑재할 수 있는 무기의 구성은 소노부이 디스펜서 포드 2기와 대잠용 단어를 2발로 하면 적 잠수함을 발견해도 PASA 대잠 초계기가 직접 대응에 나설 필요 없이 MQ-9B에 지시만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MQ-9B가 대잠수함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실험 수준이기 때문에 즉시 전투에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클라크 씨는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이번 시험은 대잠수함 전투의 원가 구조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의 전장에서
드론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유럽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월드에 따르면 유럽의 에어버스는 자사의 A400M을 사용하여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UAV의 발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에어버스는 지난 14일 전술 수송기 A400M의 화물 공간에서 무인 항공기를 공중 사출할 수 있는 발사대를 개발 중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어버스는 UAV 런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A400M의 화물 공간에 탑재된 무인 항공기를 안전하게 공중 사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는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의 유효성에 대해 UAV가 필요한 장래의 전투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A400M을 사용하면 많은 수의 UAV를 운반하거나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다며 미래 전쟁에서는 많은 수의 UAV가 필요할 것이며 UAV를 대량으로 운반하는 것도 필수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공개된 동영상에 등장하는 UAV는 런처 개발을 위한 테스트기이며 사출한 UAV의 공중 회수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에어버스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귀환이 필요 없는 배회형 또는 자폭형으로 불리는 공격형 UAV나 정찰 감시형 UAV 등 소모형의 무인 항공기를 아군의 후방 기지에서 전장에 대량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같은 시스템은 미국 공군에서도 실용화를 위해 개발 중이라 에어버스의 추진 체계의 신선함이나 혁신성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수송기를 이용해 저비용 UAV를 전장에 신속하게 대량 공급함으로써 적 방공 시스템의 대처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의 실용화에 서방국이 함께 대처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최근의 전장의 흐름은 UAV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서방국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국방장관은 지난 14일 아제르바이잔군이 무인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승리한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을 거론하며 독일군의 방공 능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클램프 카렌바우어 독일 국방장관은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UAV가 사용됐지만 이 같은 무기는 반정부 조직이나 테러 그룹도 사용하고 있어 비대칭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독일군의 방공 능력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램프 캐런바우어 국방장관이 방공 능력 재검토를 언급한 것은 독일 육군의 근거리 방공부대를 폐지했기 때문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독일 육군은 단거리 방공 시스템 롤랜드와 35mm 기관포 두문으로 무장한 자주식 대공포 게파르트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냉전 종식에 따른 군비 축소 및 비용 절감의 영향으로 2012년에 게파르트를 퇴역시켰기 때문에 현재 독일 육군에 남겨진 근거리 방공 무기는 공수부대용으로 개발된 소형 장갑 차량에 스팅어를 탑재한 디젤만 남겨져 있어 UAV의 공격으로부터 군인과 장갑차를 지킬 방공체계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군이 UAV를 사용해 아르메니아군의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한 실적이 있어 독일군의 방공 능력 재검토와 근거리 방공부대의 재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독일 육군 부대는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지역에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클램프 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이 언급한 반정부 조직이나 테러 그룹에 의한 UAV의 공격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독일 국방장관으로서 독일군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나고르고 카라바흐 분쟁은 UAV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준 전쟁으로 앞으로 UAV를 활용한 무기체계 또는 UAV 방어를 위한 체계는 한동안 국제 무기 개발 흐름을 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